네, 안녕하십니까. 바로 보는 실전 컨텐츠 준호플로의 지역강의. 네, 오늘은 2020년 하반기 SGI 서울 보증 자기소개서 문항 분석입니다. 작전명 4번 문항을 어떻게 쓰는지에 따라서 1차, 2차 면접 최후의 승리가 결정될 것이다 편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제 강의는 1.25랑 1.5에서 들어주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은 저를 전적으로 믿으셔야 됩니다. 네, 오랜만인데요. 저도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좀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좀, 미루고 있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하반기다 여러 개 뜨다 보니까 뭐 하나씩은 좀 올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SGI 서울 보증, 이제 신의 직장이죠. 이제 이런 기업에, 이제 들어가야지 다시 재취업을 생각하거나 이직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기업에 들어갈 때는 결국에는 면접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중요 문항에서 목숨 걸고 써야 되는데 대부분 이 취업준비생분들이 이 자소서를 쓸 때는 결국 자신의 기준, 학생 기준, 이 취업 준비하는 이 기준에 맞춰서 열심히만 쓰십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강조한 1번 문항이나 이 4번 문항에서 결국에는 물어보는 게 뭐냐. 이렇게 좋은 회사이고 좋은 기관일수록 결국 면접에서 이런 기관이 듣고 싶고 알고 싶고 이 친구가 준비가 잘 돼 있고 실무자 역량이 있다. 자, 그런 게 왜 중요하냐면 요즘에는 이제 채용비리나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좋은 신의 직장들은 더 철저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공정하게 뽑을 거고 그 과정 안에서 정말 난다긴다는 고스펙자들이 많이 지원을 할 텐데 최종 그런 과정 안에서의 어떤 공정성을 따지기 위해서는 그 차별화되는 부분이 결국 1번 문항이나 4번 문항이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급하다고 해서 막 지금 공고 많이 뜨니까 여기 써야 되고 저기 써야 되고 하다가 이렇게 중요한 문항을 대충 날치기로 쓰게 되면 결국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 되돌이표처럼 또 하고 있는 거. 면접은 가는데 최종까진 가는데 결국 영문도 모르고 경쟁자들 면접에서 떨어진다. 그래서 다시 내 자격증이나 이런 입력했던 스펙들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악순환. 결국 이 1번하고 4번하고 어떻게 쓰는지에 달려 있고 여러분들이 이런 SGI 서울 보증, 제가 알기로는 연봉이 엄청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좋은 회사에 들어가려면 목숨을 걸어야 된다. 자, 그래서 이 준호플로는 이제 그런 과정을 해봤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취업을 시켜보면서 결국 이런 문화에서는 어떤 부분의 키워드를 잡아야 되는지 이제 그런 걸 중점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강의해드리겠다라는 겁니다. 예, 자, 오랜만에 합격되고 안 되고는 뭐다? 자, 이렇게 좋은 기업에는 결국 종이 한 자 차이가 가르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종이 한 자 차이를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선순위는 누누이 강조했지만 1번, 4번인데 결국에는 이 1번하고 4번은 물어보는 게 괴를 같이 합니다. 자, SGI 서울보증에 지원한 동기와 입사를 위해 준비한 본인만 차별화된 경쟁이 무엇인지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지원한 동기 발표 주세요. 그리고 뭐 이 코로나는 이제 하고 이런 코로나 같은 경영환경에서 SGI 서울보증이 추구해야 될 방향 발표 주세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문항에서 결국 이 도입부나 지원 동기 도입부나 이 4번에서 이 알고 싶은 거는 기관의 역할을 정확히 이해했는지가 중요한 거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이 해당 회사의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 회사의 뭐 회사 개요라든지 뭐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서울보증에서 하고 있는 이제 이런 업무들 이런 단편적인 접근을 하는데요. 당연히 이 1번하고 이 4번 특히 이 4번에서 추구해야 될 방향과 변화는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자, 여러분들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왜 이런 문항을 힘들어하고 모르냐면 결국 기업에서 하고 있는 실무 조사 과정을 안 했기 때문인 거다. 자,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을 뭔가 방향을 제시하고 변화를 하려면,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아르바이트나 이런 기본적으로 뭐 동아리 회장, 다 이런 동아리 활동을 해봤을 텐데요. 예를 들면 이제 아르바이트 기준으로 들어봤을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편의점에 대해서 뭔가 변해야 되는 방향 제시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편의점을 가서 일해보고 가서 직접 해보지 않으면 뭐다? 변화해야 될 방향을 뭐 한 달이나 두 달이든 일을 해봐야, 아, 이 편의점에서 뭐 이런 것도 있으면 좋겠는데, 일하다 보면서 본인이 느낀단 말이에요. 아, 내가 이렇게 관리를 해보고 실제로 이렇게 뭐 배열도 해보니까 이쪽에는 이렇게 해도 해보면 좋겠는데, 자, 이런 게 생긴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그런 게 현황조사입니다. 기업에서 실무자들이 그런 현황조사를 해야지만 방향을 제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자, 이게 뭐냐면, 결국 여러분들이 지금 SGI 서울보증에 들어가서 일을 직접 할 수는 없습니다. 당연한 거고. 근데 구글링이나 실제로 이 기업의 서울보증보험 사이트나 이 기업이 제공하고 있는 여러 정보들을 취합해 봤을 때 뭘 할 수 있냐면, 결국 이 SGI 서울보증도 뭐 정책 기관이긴 하지만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다. 자, 이윤 추구하는 기업이다. 자, 그러면 이 서울보증이 단순히 이런 뭐 국가의 정책기관의 역할만 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 포트폴리오로, 이 수익의 포트폴리오로 봤을 때, 뭐, 개인 부분도 있을 거고, 기업 부분도 있을 거고, 그리고 뭐, 개인 사업자 부분도 있을 거다. 자, 여러분들. 이 기관이 결국 기업 대상으로 보증을 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이렇게 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저도 이 과거에 여기 정말 가고 싶어서 뭐 조사했던 게 경험이 문득문득 나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지원하면서, 저는 이제 방향을 가이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 뭐 개인이나 개인 사업자들 많겠죠. 그리고 이 개인도 연령대별로 뭐 신혼부부라든지, 뭐 20대 청년이라든지, 뭐 30대 뭐 신혼부부라든지, 뭐 40대 뭐 이런 개인 사업자분들이라든지, 이제 이런 분들 대상으로 뭔가 정책적이든 이런 자체적으로 보증을 써준다든지, 아니면 실제로 그런 기업 관련돼서 뭐 연계해서 보증을 써준다든지, 자, 여러 가지 이런 상품들이 있을 거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당연히 상품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 아, 어떤 상품을 하고 있지? 어떤 상품을 하고 있지? 자, 이겁니다, 여러분들. 자,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고 이슈가 있는 건 뭐냐면, 단편적인 이런 상품에 대해서 구글링에서 나온 결과만 가지고 쓰고 있으면 무조건 떨어집니다. 자, 여러분들. 뜨끔하셨죠? 지금 이 제 강의를 보고 나서 여러분들이 지금 구글링에서 최신 기사를 보고 이런 상품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느 정도 조사를 한 다음에 쓰게 되면 100% 면접에서 떨어진다. 자, 이 자소서의 내용 질도 그만큼의 여러분들이 이런 좋은 기업에 들어가기 위한 양질의 자소서가 나오지 않는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기업에 1차 면접이나 2차 면접에 들어가서 이 면접관들이 자신이 취업할 때는 생각도 안 나요. 그냥 이 문항에서 여러분들한테 듣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 상품을 다 조사해 봤는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배포치세요. 자, 따라하고 입력하세요. 이 상품을 다 조사했는지, 그거를 알고 싶은 거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피곤하겠지만 엑셀로 이 서울보증보험이 하고 있는 이런 상품을 다 전체 나열하고, 이 상품이 또 어떤 계층, 어떤 연령대한테 제공해주고, 이게 가져다주는 기업에 주는 효과는 뭐냐. 자, 그리고 이 상품을 전체를 나열했을 때 이 상품에서 특정 상품이 이 지금 서울보증보험의 대다수의 어떤 수익과 연결되고 있는지 정보가 없으면 상상이라도 해본다는 겁니다. 진짜 이런 거를 구글링에서 찾다가 안 나오면, 아, 지금 보니까 이런 계층이고, 이런 기사를 보니까 실제로 서울보증보험의 대부분의 수익은 이런 부분에서 차지하고 있겠구나. 자, 이걸 찾아내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쓸 때 이렇게 중요한 수익을 차지하거나 이런 중요한 부분을 추론가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이 자소서 쓸 때 단편적으로 이 내용만 적어서 문제가 되는 거다. 자, 왜냐? 여러분들이 이런 다른 상품도 다 조사하게 되면은 결국 이 전체에서 이 내용을 얘기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 전체에서 이 내용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용 자체를 쓸 때 이 전체를 기반으로 이걸 들어가면서 변화의 방향을 여러분들이 제시해야 하고, 실제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논리가 나올 거다. 자, 그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전체 상품 전수조사하고 그런 거를 엑셀로 취합하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SGI 서울보증이 추구해야 되는 방향이 나올 거다. 자, 플러스 이런 거 조사를 어느 정도 했다. 그러면 현재 이런 코로나 같은 환경에서 결국 정부가 발표하고 있는 정책들, 금융위원회나 실제 정부 차원에서 공적으로 발표하는 이런 정책들과 그런 정책들을 기준으로 잡고, 자, 플러스 이것도 중요합니다. 실제로 지금 이 코로나 환경에서 정부 기관들, 금융위원회나, 예, 특히 금융위원회겠죠. 그리고 이제 지식경제부 이런 데서 실제 그런 장관들이 발표하는 정책하고 연관성 있게, 자, 이런 현황 조사를 플러스하고 이런 정책과 연관성 있게 해서 추구해야 될 방향을 자신의 의견으로 쓰면 되는 건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내용들을 그냥 단편적인 키워드만 조사해서 나오는 것만 그냥 연결해가지고 짜집게 해서 쓰려고 하니까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쓰는 이 내용이 어느 정도 내용은 맞지만 결국 이 면접관들이 이 1차 면접이나 2차 면접 갔을 때 이런 과정을 하지 않고 썼던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면 이런 과정을 했는지를 물어보는 질문 몇 개에서 아닌 게 탄로가 돼서 1차나 2차 면접, 특히 2차 면접에서 떨어지는 거다. 발표치세요. 이겁니다. 여기 가고 싶으면 이거 해야 되는 거고요. 이게 중요한 차이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작성 순서로 봤을 때 이 4번에서 이런 과정을 하고 결국 이런 과정에서 나오는 이런 변화나 어떤 방향, 정확한 어떤 기간에 대해서 성격을 이해한 거라든지 변화해야 되는 방향을 이 지원 동기에 쓰면 되는 거다. 자, 이런 거 조사하다 보면 결국 SGI 서울보증이 잘하고 있는 부분이 명확해질 거다. 그러면 결국에는 지원자 동기도 나는 이런 기관의 성격은 이런 거라 생각했고 서울보증이 이런 부분 잘하고 있어서 지원했다. 자,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잘하고 있는 부분은 저는 지금 수입 포트폴리오라고 했는데요. 자, 만약에 관련한 사업 중 가장 최근에 서울보증이 잘했다고 했는 사업을 찾아라. 자, 이 지원 동기에서도 결국 이런 기관의 성격을 이해하고 또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을 찾고, 자, 이게 임원들이나 경영진들이 알고 싶은 것들이고요. 관련한 사업 중 가장 핵심이 되는 이런 부분 사업을 찾은 다음에 관련 사업 중 가장 최근에 서울보증이 잘했다고 했던 사업도 찾아내고 그 관련해서 자신이 기여할 수 있는 역량을 연결하는 부분, 이게 이 지원 동기에 나와야 되는 거다.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게 압축적으로 2줄이나 3줄 이내로 적혀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역량까지 이제 연결한 내용이 두세 줄 안에 적어주고, 그 관련한 역량 경험이나 그 자신의 어떤 그런 역량을 키우기 위한 목표를 세워서 그런 역량 쌓기 위해서 이제 준비해온 것들, 자, 이게 몇 년간 준비했으면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요. 결국 준비해온 이력들을 팩트 위주로 컴팩트하게 팩트나 결과 위주로 자신이 했던 것만, 그런 걸 잘하기 위해서 준비해온 것들, 뭐 동아리 활동도 하고 자격증도 따고 실제로 뭐 그런 스터디 활동도 하고 그리고 프로젝트 나가고 뭐 공모전도 나가고 실제로 필요하다 보니까 이런 과정 통해서 또 이런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또 자격증도 또 이런 추가적으로 이런 자격증 땄다, 아니면 이런 활동도 또 했다, 아니면 또 이런 대회도 나갔다, 이런 거를 나열식으로 20대 20살 이후부터 해온 것들을 그렇지 않더라도 그렇게 해온 것처럼 꾸며서 쓰면 되는 거다. 여러분들이 그냥 20대 초반에 21살 22살 때 그냥 가서 동아리 활동한 거겠지만, 아니면 그냥 가서 자격증 그냥 딴 거겠지만, 결국 이 역량을 그렇게 자신이 이렇게 해오기 위해서 준비한 거다라고 써주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자, 네, 열변 토하느라. 자, 2번 3번은 간단합니다. 이제 3번부터 중요하니까 얘기해드리면, 결국 여기서 뭐 수행하고자 하는 업무 역할을 기술하고 본인의 업무 또는 역할에 어떤 변화를 줄 수 있는지. 자,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나뉘어지는데요. 그냥 여기서는 업무나 역할을 앞에 기술하거나 또 그 역할이 회사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자, 여기서도 또는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선택해서 쓰면 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알고자 하는 거는 결국 문제 해결해 줄 수 있는 실무형 인재인가. 근데 그걸 뭘 바탕으로? 전문성에다 별표 붙이세요. 자, 제가 이제 그 농협 관련된 강의를 했을 때 이걸 똑같이 썼는데요. 그냥 딱 보니까 결국 이 내용과 연관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거 대학 시절에 자신이 지원한 분야, 자기가 지금 지원한 분야의 전문성, 이론, 자격증, 깊이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했던 경험을 써주고, 자, 여러분들이 결국 이 서울보증에 입사해서 수행하고자 하는 업무를 말해주고, 자, 말해주고, 그리고 또 필요하다면 그런 자신이 하고 있는 이 지원한 업무에 대한 이제 그 조직에서의 역할도 이해하고 있는지 간단히 적어주고, 이거는 선택사항입니다. 그리고 관련돼서 자신이 이론이나 자격증 등 지식을 바탕으로 가지고 있는 실제 역량을, 전문적인 역량을, 그러니까 이런 경험이 있으면 이런 역량으로 하나의 키워드로 표현해줘라. 자, 그래서 본인이 이런 역량을 바탕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써주라고 했잖아요. 자, 결국 자신의 역량, 전문성이, 자, 다시 문제를 해결했던 경험을 자신의 어떤 하나의 키워드로 써주고, 그리고 자신의 역량 키워드로 써주고, 이런 역량을 바탕으로 베푸시세요. 현재 서울보증을 키우려고 하는 사업부문과 자신의 전문성을 연결시켜라. 자, 서울보증이 키우려고 하는 사업부문, 결국 이 아래에서 4번 조사 과정에서 나왔을 겁니다. 자, 그거를 마지막에 한 줄만 써줘라. 자, 여러분들, 이 문항의 핵심은 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250자나 300자, 400자 이상을 쓴단 말이에요. 50% 이상 쓴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물어보는 거는 이런 가져올 수 있는 이런 변화를 마지막에 한 줄이나 두 줄 정도면 되는 정도다.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그런 전문 지식이나 이런 여러분들 역량을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했던 경험이 300자나 400자가 들어가야 되는 거다. 자, 봅시다. 여러분들 전문성을 전문성을 발휘했던 경험을 최대한 많이 노출시켜주고, 그리고 이런 실제 서울보증 입사를 수행하고자 하는 업무나 역할은 앞에 한 줄이면 되는 거다. 자, 봅시다. 자, 정리했습니다. 이 문화 생각보다 어려운데요. 그냥 이거를 역할을 한 줄로 그냥 자기가 명확하게 기술하고, 또 어떤 변화도 마지막에 한두 줄로 그냥 하고, 결국 자신이 그런 역량을 발휘했던 경험을 300-400자 이상 써주면 되는 거다. 자, 이렇게 이 역량으로 중간 징검다리가 되는 겁니다. 자신이 입사해서 업무나 역할을 기술하는 부분 하고, 그 직무랑 관련된 이런 역량이 자신이 있고, 또 그런 역량을 바탕으로 어떤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그 역량이 지금 300-400자 들어가야 된다. 자, 이겁니다. 이제 여러분들 이제 어렵게 되는데, 쓰다 보면서 여러분들이 결국 이런 업무의 역할이나 이런 변화해야 되는 부분의 그 기술을 거의 250자나 300자 이상을 쓰다 보면 뜨끔했을 텐데요. 쓰다 보면서 결국에는 이 내용에서 정작 이 면접관들이 알고 싶은 자신의 역량, 이런 전문성, 이런 부분에 대한 이력들을 입증하는 경험이 노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자소서 평가나 실제 면접에서 힘들게 풀어 가지게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 자, 2번은, 대부분의 또 이제 똑같이 물어보는 건데요. 제가 준홍플로가 강조하는 건 뭐냐. 결국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 여러분들이 과거 이 대학교 때, 학생 때나 이런 회사나 뭐 인턴이든 계약직이든 파견직이든 동아리든 또 아르바이트든 소속 집단에서 큰 가업을 맡게 됐을 때, 자, 여러분들 해석하면 되는데 학생 수준에서의 큰 가업입니다. 근데 공모전에서든지 자기가 프로젝트나 이런 팀별 조별 과제에서 큰 역할을 맡게 됐다든지, 근데 대부분이면 이런 경험을 쓸 때는 가장 회사스러울수록 좋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많이 있고, 동아리도 한 3, 4명이서 했던 조별 과제가 아니라 10명이나 20명, 아니면 팀 과제도 10명이나 20명 정도고, 특히 어떤 월급을 받고 파견직이나 이런 실제로
이런 계약직으로 이제 일을 했던 이런 소속 집단에서의 회사에서의 과업도 있을수록 더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턴 경험을 꼭 하라는 게 이런 문항 때문에 그런 건데, 그래서 그런 데서 나름대로의 인턴 레벨이 아닌 자신이 이런 높은 수준의 레벨의 업무를 부여받았거나 아니면 공모전에서도 자신이 맡은 역할이 이제 리더의 역할 아니면 큰 정말 핵심 기능을 추구하는 담당해야 되는, 그러니까 기능을 뭐 적용해야 되는 어떤 역할을 맡았다든지 뭔가 이런 거에서 큰 과업을 맡았게 됐고, 자 여러분들 이런 과업을 맡게 되면 여러분들이 뭔가 실제로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거란 말이죠. 어떤 이런 걸 맡았을 때, 내가 뭐 공모전도 전에 한 두세 번 나와봤었고 어차피 해본 거니까 또 이렇게 하면 돼, 이런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뭐 사회생활도 마찬가지고. 그런 사회생활에서 여러분들이 과업을 받았을 때 여러분들이 처음 하는 걸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때 무에서 유를 창조했던 경험이 있는지, 그리고 이게 조직에 들어가서 문제 해결을 해줄 수 있는지, 그런 역량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려면 결국 그 이슈를 해결하기에 직접 현장에 가서 눈으로 확인하고 실제 그런 현황 조사를 하고 문제 해결하기 위해 아동바동 여러 시도를 해가면서, 그걸 실패해도 이렇게 확인해 봤는데 또 이렇게 해서 확인이 안 되니까 또 이렇게 해서 확인해 보고, 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확인해 보고, 또 뭐 안 되면 또 교수님한테 물어보고, 또 관련돼서 중앙도서관 책도 찾아봤는데 모르겠으니까 실제로 현장까지 가보고, 또 현장까지 가보고 안 걸 바탕으로 또 교수님한테 가서 물어보고, 이겁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결국 해결한 결과물을 보여주면 되는 거다. 자, 그런 결과물을 이런 과정 통해서 이렇게 결과물을 얻었다, 이런 성과를 냈다 두 가지로 써주고, 그런 과정, 이런 시도했던 과정들, 아동바했던 과정들을 설득해서 결국 이런 결과물을 냈구나, 이겁니다. 이게 이 문항에서 알고자 하는 내용이다. 자, 여러분들 하다 보니까 오랜만에 하니까 좀 내용을 길게 했는데, 자, 이제 크몽에도 이제 자소서 이제 관련돼서 제가 샘플도 팔고 있으니까 이제 좀 보시고요. 좀 장사를 하는 것 같지만, 구독은 목표가 일삼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이 코로나 환경에서도 이 서울보정보험 꼭 치포까지 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